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은 뉴스들을 생산해냈죠.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보실 만한 내용들은 개별 종목군들, HD, 한국조선해양 대규모 수주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온 질화 관련 쪽, 이쪽도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지수 출발 보고요. 특징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조수연 캐스터. 네, 간밤 미증시가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연휴로 반나절만 개장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일제히 1%에서 2%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0.07%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약 1.8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604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단숨에 55일선과 20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0.1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의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890선 지나가면서 약 1포인트가량의 오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어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가운데 주로 기관이 매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쌍끌이 매수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출발 상황이 비슷합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개인만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눈치 보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까지 의약품 섹터가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64%의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또 전기전자 섹터, 종이목재 섹터가 0.2% 가까운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유통업종도 0.2%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제조업종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0.07% 오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현재는 코스피가 소폭의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현재 하락하는 섹터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현재 증권 섹터가 0.8%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또 서비스 섹터, 전기가스, 운수창고, 기계 섹터 순으로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점차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하락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한 상태인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 가운데서도 좀 현재 삼성전자가 0.4% 가까이 상승세 보이면서 73,200원 구간 등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동반해서 강보합권 수준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 좀 강했던 2차 전지 셀업체들 일제히 약세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현재 1% 가까이 빠지면서 56만 7천 구간 찍고 있고요. 또 LG화학과 삼성 SDI 동반해서 0.7%대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탑10 종목군에서도 가장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 좀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매량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자동차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기아만이 0.5% 상승하고 현대차가 0.4% 가까이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 좀 저평가되어 있던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던 종목군들에도 좀 상승 움직임이 연출됐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1%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 동반해서 1.1%대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0.0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장에서 급등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에서도 아직까지도 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이 2%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현재 0.1%대 강보합권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또 LNF 역시 동반해서 1.2%대 상승하면서 오늘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이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좀 견조한 모습
모습이고요. 그리고 JYP엔터, SM 같은 엔터 섹터 내에서도 좀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SM만이 0.3%대 강보합이고요. JYP엔터 현재 보합권 수준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수는 보합권 그 사이에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고요. 오늘 종목, 테마 이쪽으로 쏠림 현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특징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간밤에 미증시에서 리비안 급등했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리비안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 그리고 미중 갈등 가운데서 이 중국이 이 지라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재한다, 이 조치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광물자원 쪽, 히토류 쪽, 히토류 대체제, 페라이트,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라갈륨 쪽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광물자원 쪽으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자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선 캐스터? 네,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종목 가운데서도 리비안 관련주들부터 찾아봤습니다. 미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주로 테슬라와 리비안 같은 전기차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훈풍을 좀 조장을 했는데요. 테슬라에 이어서 이번엔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2분기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어제 간밤 미증시에서 6.9%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리비안도 무려 17%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픽업 트럭과 전기밴의 올해 상반기 생산량만 2만 5천 대를 기록하면서 올해 총 목표치인 5만 대 절반을 벌써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리비안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대원화성, 에코캡이 있겠는데요. 현재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CTL 모빌리티 역시 관련 종목으로 묶이고 있는데 현재 2%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좀 훈풍을 지속할 수 있을지 핵심적인 키워드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비안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워낙에 생산 차질이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만한 그런 데이터를 확인한 상황이고요. 그럼 관련주들의 오늘의 강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출하량이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17% 상승했죠. 그런데 네. 지금 시간에서도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근데 에코캡 지금 대원화성도 8%, 9%, 9%대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2차전지 관련 주식, 전기차 관련 주식, 리비안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는 한 $300 초반 잠깐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관련주들은 그거에 맞춰서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홀딩 해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일단. 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돼서 에코캡, 대원화성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윗꼬리는 달립니다. 홀딩 의견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 광물 자원 쪽으로 자원 전쟁 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질화갈륨 GAN이라는 원소기여더라고요. 이 질화관륨 쪽으로는 좀 생소하실 텐데 RFHIC, RF자 붙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이 질화관륨에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들입니다. RF 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이고요. 장 초반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는데 빠르게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는 음봉 전환돼 있는 모습입니다. RF 머티리얼즈 15% 정도의 상승 움직임만 나오고 있고요. RFHIC도 볼게요. 이 종목이 장 초반에 한 3% 정도 올랐는데 역시나 빠르게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토류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동국 RNS 12% 강세권,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안 볼 수가 없죠. 유니온도 5% 정도의 상승권,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 종목은 10%가량의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티플렉스도 볼게요. 현재 티플렉스의 주가도 상승세 나타내면서 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토류 쪽으로 이런 이슈가 또 나오면 페라이트 쪽까지 옮겨가죠. 삼화전자 보겠습니다. 현재 삼화전자도 12%대 급등하면서 관련돼서 나비 효과처럼 광물자원 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시금 이 광물자원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까요? 광물자원 무기화가 예전에 이제 삼화전자 페라이트 이쪽하고 삼화전기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류 쪽
이제 그때 주가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네. 저는 지금 결국에는 잠깐 유니온 차트 그럼 한번 잠시 볼게요. 네. 뭐 삼화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올랐다가 지금 큰 폭의 조정받고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와봤자 좀 되돌리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추세는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 뭐 되돌림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정고점 근처까지 나올지 아니면 그 훨씬 못 미쳐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재료 자체는 주가에 지금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좀 목표 수익률은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뭐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물 자원 관련해서는 좀 눈높이를 낮추고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어요. 다음으로는 IT 쪽 넘어가겠습니다. IT 쪽에서는 이 장비 쪽 혹은 후공정 쪽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 쪽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신고가를 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TFE도 52주 신고가네요. 그리고 네오셈도 지금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프로텍은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이었다가 지금은 약간은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거든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1군, 2군, 3군이 조금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IT 쪽 볼까요? 네, 오늘 뭐 이수페타시스는 또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오늘 뭐 지수가 조금 뭐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여러 종목은 확산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으로 움직임이 좀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스페타시스야 그냥 추세가 계속 좋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은 저는 차라리 못 올랐던 것 길목 지키 전략이 차라리 더 좋지 않나. 너무 많이 오르는 것들 따라가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서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느니 좀 마음 편하게 차기 주자 좀 대비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건 다소 좀 부담스럽다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다음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대 기아차는 강보합권 정도 현대차가 강보합이고요. 기아는 거의 9만 원선 거의 다 왔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가 있는 현대 그리고 기아 나란히 직전 고점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탄력은 기아 쪽으로 더 좋습니다. 1.36%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한 기사에서는 LG전자의 전장사업 부문이 성과를 내고 있고 이쪽으로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LG전자 오늘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된 상승에 현재 주가는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도 한 4%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해성 DS 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쪽으로도 조금 눈에 띄는 탄력인데요. 해성 DS가 오늘 4.5%의 오름세 역시 52주 신고가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업황 회복과 DDR5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증권이었고요. 89,000원 목표가로 제시하기도 했네요. 그러면 완성차 자동차 부품 서현이와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서현이와가 또 좋던데요. 현재 주가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까지 묶어서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을 먼저 보면은 뭐 기아하고 현대차는 6월 판매량 호조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강세. 특히 이제 기아가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는 현대차보다는 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늘 강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화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여전히 차 많이 팔리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밸류체인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낙수 효과 당연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승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해성 DS 오늘 오르고 있는 리춘권사 리포트 영향도 좀 있는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차량용 반도체 쓰임새는 점점 더 많아지겠죠. 전기차 시장의 확장으로 그런 것 때문에라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해성 DS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조정 보이면 또다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장 사업 쪽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 계속 전장 사업에 대한 LG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계속 반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분기에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전장 쪽에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 전반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보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정말 대단했죠. 거래 대금이 2조가 한 종목에 쏠린다. 대단한 하루, 그리고 대단한 주가 상승률, 거기다 신고가까지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좀 왔다 갔다 해서요. 방향이 좀 잡히면 봐드리려고 지금에서야 좀 열어봅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입니다. 현재 에코프로 주가는 아직도 방향이 안 나왔습니다. 보합권 왔다 갔다 장 초반에 플러스권 출발하면서 한때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인 93만 4천 원 터치를 하고 현재는 저항 매물 받으면서 하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 선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1위는 에코프로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묶어보자면 에코프로 BM이 2.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M&D 나인테크 이쪽이 좀 더 괜찮네요. 그리고 셀업체 가운데서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강합니다. SK이노베이션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셀업체들은 잠잠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나오고요. 어제 급등했던 삼성 SDI는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셀업체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걸까요? 오늘 이제 테슬라 강세가 오늘까지 조금 그런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 더 강했습니다.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는 이미 신고가가 나왔고, 저는 나머지 2차전지 소재 쪽도 박스권 지금 대부분 이제 하단 쪽에 위치해 있는데, 박스권 상단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좀 보면서 좀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0달러 한 초반 정도까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테슬라 강세가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업체들한테는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만약에 조금 조정 나오면은 오히려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OLED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워낙에 이슈도 많고 그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 있어서 OLED주들도 괜찮은데 상대적으로는 많이 강하지 않아서 약간은 소외돼 있죠. 먼저 힘스 볼게요. 힘스 오늘 탄력 좋습니다. 5%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덕산 하이메탈 이 종목도 한 4% 정도의 상승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은 강보합권 정도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덕산 네오룩스가 한 2% 정도의 오름세고, OLED 디스플레이 이쪽으로의 최근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주가 조금 쉬어가고 있고, 특별히 움직임이 있다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OLED 시장이야 앞으로 계속 더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모든 제품군에서 이제 탑재가 더 늘어날 것이죠. 그러면 소재 업체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쉬어가니까 좀 분할 매수 접근해서 조금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냐.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는 OLED 쪽보다는 반도체 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강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비재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쪽에서요. 한국콜마가 강세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거의 다 왔네요. 올 한 해 내내 갇혀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45,250원이 52주 신고가인데 지금 딱 45,000원 왔다 갔다 주가 5%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창사 이래 최대 성과가 기대된다라면서 증권가에서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 나왔습니다. 한국콜마 역시 하나증권이네요. 하나증권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많았나 봐요. 기존에 5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코스맥스도 따라갑니다. 지금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몇몇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레포트를 전해드렸었는데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 몇몇이 이번 2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면서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GKL은 따라가지는 못하네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는 상승세, 차트 한번 볼게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상승하면서 이렇게 바닥권을 탈출하는 움직임. GKL은 오히려 꺾여 있어요. 계속. 저는 파라다이스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파라다이스는 일본 관광객들, VIP들이 위주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일본 관광객, 일본하고 우리나라 뭐 사이도 좋아지고 뭐 그러면서 그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GKL은 중국 VIP들이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유연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반대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코스맥스 상승세, 그다음에 한국콜마 상승세. 역시 대형 화장품 주식들은 오늘 안 봤는데 한번 잠시 볼게요. 대형은 좀 잠잠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좀 이슈 있는 것들은 중국 관련해서 영향이 좀 큰 것들은 안 좋은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는 뭐 중소형 화장품 주식이니까 상승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볼 수가 없겠죠. 반도체 몇몇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잠잠하게 추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좀 눈치를 보면서 가는 걸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래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시원하게 앞길을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솔직히 급등이 나오기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는 보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고점을 높여갈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좁은 박스권입니다. 뭐 7만 원 초반, 아니면 뭐 그다음에 상단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7만 3천 원 정도, 뭐 그냥 그 정도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가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영향을 좀 받잖아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3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도 급등하기는 힘들고 조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광물자원 쪽으로 체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뭐 갈륨이라든지 그리고 히토류, 페라이트까지 봤는데 리튬도 묶어보겠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해서 강세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50주 신고가 또 썼고요. 지금 6%가량의 급등세를 띠면서 3거래일 연속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근 3개월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레벨업을 해주는데 오늘이 그 디데이가 될 수 있을지 현재 상당히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바 있습니다. 금양 보겠습니다. 금양도 개장 초에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양봉이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상승 전환 재차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불이 붙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뭐 그런 얘기, 광물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뭐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뭐 리튬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얀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향후에는 네. 이제 더 쓰임새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빠졌는데 펀더멘탈은 그렇게 뭐 튼실한 종목은 아닌데 같이 뭐 테마 붙어서 움직이면은 다시 뭐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일 좋지 않나? 뭐 광물 쪽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업사이드도 좀 더 남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잖아요. 이게 네. 원래 뭐 그쪽으로 워낙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얀마 가스전 바로 떠올랐는데 맞아요. 네. 요즘에는 염호 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달러 환율 흐름도 괜찮습니다. 1,300원 선 부근까지 다시 회귀해 있는 모습 가운데 양쪽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의 혼조 양상. 그렇다면 오늘 장의 팁 어떻게 주실까요? 저는 제가 어제 이제 하락에는 좀 브레이크가 걸렸고 당분간은 뭐 다음 주까지죠. 저는 다음 주까지로 보는데
상단은 뭐 한 2,600. 물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하단은 2,500. 그럼 2,500에서 아니 2,550. 2,550에서 2,600 코스피 기준으로는 저는 좁은 박스권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아래로 마이너스 10, 위로 플러스 10 정도는 좀 열어놓고 보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수는 뭐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왔다. 종목 싸움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지수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종목으로는 좀 개별적으로는 좀 시세가 강하게 좀 나오는 것들은 나오지 않겠느냐. 역시 종목 보고 대응하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